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젊을 때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이고 30 넘어 공무원 들어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들어오면 급여나 복지 현타와서 그만두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적으신 분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 들어오면 아무래도 공무원을 이제 좀 적응하는 게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괜히 어릴 때 들어와서 고생하고 그만두는 것보다는 사회생활 좀 하고 들어오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기왕에 공무원 하기도 맘먹었으면 한 살에서 어릴 때 들어오는 게 나아요. 물론 어릴 때 들어오면 어린 나이 때 공무원 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 어릴 때 들어올수록 공직 생활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오래 할수록 진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 때 들어오면 그만큼 호봉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또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각오는 단련히 해야겠죠. 왜냐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20살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군대 갔다 온다 치더라도 공직생활만 무적 한 43년 해야 돼. 43년. 그러면 5급도 충분히 달 수 있겠지. 보통 대부분 6급이 끝나는데. 뭐 내친김에 4급도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기왕 할 거면 저는 일찍 들어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공시는 경시 한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원서 접수를 1월에 하는데 1년 못해도 6개월은 잡고 시험을 보는 만큼 작년 초부터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시험을 봤죠.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불어닥친 경시 한파가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아마 내년은 경쟁률이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또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와 현재 경제 침체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외부 영향에 의한 일시적인 경제 침체였지만 지금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한 제조업의 위기를 넘어선 고사, 한국의 젖줄인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대응 실패로 인한 침체, 거기에 18년부터 이어지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면으로 인한 내수 붕괴로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석유전이 터진다든지 천재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갈아엎는다든지 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한국의 경제는 마치 아르헨티나와 같이 경쟁력이 이미 예정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수십 년은 좋게 이어지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끝없는 하락 국면이 말이죠. 이런 암울한 상황에 공진 그래도 죽을 때까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요긴한 카드가 될 겁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밑에 내용은 좀 안 좋네요. 밑에 내용. 위에 내용만 읽어야겠어. 이분들 약간 좀 꼬여있네. 일단 올해 국가직 경쟁률 보면 작년보다는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했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공무원 경쟁률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계속 쭉 내리막이었어요. 2024년 국가직 경쟁률은 21.8대 1이었습니다. 평균 21.8대 1. 그러다가 올해 2025년에 와서는 24.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계속 내려가다가 올해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무원 의시자도 소폭으로 증가했어요. 그동안 계속 줄어들다가. 물론 지금도 공무원 시험 안 보겠다 하면 안 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 공무원 시험 누가 보냐, 누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할 사람 많아요. 앞으로 할 사람도 더 많고.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좋은 직장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좋은 직장 나오긴 하겠지. 근데 예전만큼 많이 나올까?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들이 잘 안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서 만든 물건이. 그럼 기업들 매출이 안 올라갈 거 아니야. 매출이 안 올라가면 영업이익이나 수익도 감소하겠죠. 그 말은 뭐다? 기업들이 굳이 돈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해서 설비를 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왜냐. 지금도 잘 안 되는데 괜히 투자해서 설비 늘렸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럼 사람만 뽑는 거야. 근데 매년 대졸자는 많이 발생해요.
매년. 우리나라 대학교 입학률 장난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대학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을 나온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죠. 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대학교 학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여러분 봐봐. 요즘에 대학교 졸업해도 배달 뛴다거나 택배한다거나 쿠팡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건 대학 전공과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대학이 아니라 학력이 안 필요 없는 일이잖아. 제 얘기하는 거는. 어? 사기업이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대학교 등록금도 다 내고 났는데 막상 하는 게 배달이나 쿠팡이야. 물론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런 일 할지 몰랐겠지. 근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문과 졸업생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문과 졸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가서 문과에 수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과생들은 사무직 원하는데 일반 사기의 사무직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직이 솔직히 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 특히나 이 4차 산업 같은 게 들어오면서 뭐 챗GPT나 뭐 AI 그리고 이제 뭐 ERP 프로그램 같은 게 생기면서 사실 책상에 앉아서 이제 서류 작업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전만큼 막 부서를 만든다거나 사람을 많이 써야 된다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무직은 많이 감소할 거. 그러면 문과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점점 적어져. 거기다 뭐 교사 티오도 적잖아, 이게. 그렇다고 금융권 산업 없습니까? 점점 금융권도 지점 폐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1군형권도 이제 점점 지점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 뽑겠냐고요. 그렇다고 뭐 공기업도 대조공채에 많습니까? 안 많잖아요,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문과 졸업한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공무원 시험은 암기 시험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리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 보면 뭐 공무원 누가 하냐고, 공무원 박봉인데 일도 힘든데 누가 하냐 하는데 꼭 공무원 까는 사람들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이게. 물론 공무원 월급 적은 거 사실이에요. 적은 거 사실인데 그럼 공무원 월급만 적고 다른 것은 안 적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 봐봐. 지금 알바도 구하기 힘들잖아. 알바도. 아니 그래도 쿠팡 일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공무원 일하는 게. 계속 쿠팡만 일하실 거예요. 쿠팡도 안정적이지 못한데.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질 안 좋은 일자리가 남는데 질 안 좋은 일자리는 또 언제 잘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무원 한번 들어가면 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일 걱정. 일이 없어지는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여러분. 내가 나이 먹어서도 일자리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돈 따박따박 오르고, 중소기업은 근속 기간 늘어나면 월급이 따박따박 오릅니까? 여러분 중소기업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기된 것도 많습니다. 올해 경기 안 좋아서. 공무원은 이제 연봉 같은 게 동결이 안 되잖아요. 호봉 오르잖아. 호봉 뭐 깎게 나갑니까? 호봉 동결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봉 계속 오르잖아. 1년만 지나면. 근데 단직업은 그렇지 않다고. 공무원 일단 버티기만 하면 월급 자연스럽게 오잖아요. 꼭 진급은 아니도. 그리고 내가 일을 좀 못한다고 해도 나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사기업 봐봐. 나이 먹고 일도 못해. 그러면 누가 나 같은 사람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봤을 때 공무원이 좀 안 좋을 수 있어. 근데 멀리 보면 아니야. 멀리 보면. 요즘 사람들이 보면 시야가 좁단 말이야, 이게. 시야가 왜 좁은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당장 먹고 사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거야, 이게.
당장 자기들이 힘들다 보니까요.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시야가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힘들면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좀 원초적 변합니다. 멀리 보지 못해요. 공무원 멀리 봐야 되는 직업이야. 공무원 일단 10년은 좀 참아야 돼. 쥐죽은도 참아야 됩니다.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 나와서 한 10년 동안은 그냥 시키는 거 하고 그냥 월급 같은 거 좀 불만 있지만 참고 해야 돼. 그래서 한 10년 버티잖아요. 10년 버티면 보통 취급만 10% 된단 말이야. 남자 기준으로. 여자는 취급하라고.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내가 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게 느낀다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공무원 퇴사한 사람들도 공무원 다닌 지 5년도 안 됐어 여러분. 그 사람들 뭘 알겠냐고 툭 까놓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뭐 7급 18하고 6급 23호이 그만두는 거 봤습니까? 보통 뭐 9급 사연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9급 뭐 한 4호봉 5호봉 한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이제 일 못하겠다, 월급 적다, 이 조직에 평생 내가 있으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현타 느껴서 나가지 않습니까? 솔직히 응원면직하는 사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잖아. 짜파 높은 사람도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무원 지금 일하시는 분도 불만을 가지겠지만 생각해봐. 내가 그래도 공무원 있으니까 그나마 안 잘리고 일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내 능력으로 나이 먹어서 공무원 말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공무원 조직이 있으면 답답한 거 맞지. 그리고 좀 짜증나는 상사가 있는 건 사실이죠. 악성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역을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그래도 공무원 다녀서 이 정도 되어봤는데 만약에 공무원을 안 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보다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너무 공무원 까지 마시고, 앞으로 공무원 시험 칠 사람들 많습니다. 말로는 뭐 공무원 안 본다고 하지만 또 사람은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니까 또 몇 달 지나면 또 공무원 하겠다고 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요, 말간격이 달라요. 맨 처음에 공무원 깠다가 또 시간 달라지고 상황 안 좋아지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또 책 알아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는 분명히 공무원 시험 쪽 유입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